여러분, 경매를 배우는데 막상 입찰을 하려고 하면 막막하신 분들 많죠? 실제로 책도 읽고 공부도 열심히 하는데 법원에 가서 입찰은 해보지 않은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처음이신 분들은 막상 법원에 가서 입찰을 하려고 하면 익숙치 않고 뭔가 두렵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이런 분들을 위해서 초보의 눈높이에 맞춰 제가 이번에 실제로 입찰했던 내용을 가지고 법원의 경매 진행 과정과 입찰표 작성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쉬워 보이지만 큰돈이 오고 가는 경매, 실수하면 안 되겠죠? 이 영상을 보시고 이대로만 따라한다면 실수 없이 입찰하실 수 있을 테니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입찰 가기 전에 준비해야 할 것들이 있는데요. 준비물부터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기본 준비물은 보증금, 신분증, 도장입니다. 그 외 본인이 갈 경우, 대리인이 갈 경우, 공동입찰일 경우, 법인이 갈 경우 조금씩 다른데 이렇게 정리했으니 각자 상황에 맞게 보면서 꼭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입찰표는 전날 미리 작성하고 가는 게 좋습니다. 입찰 당일 법원에 가면 정신없어서 실수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저는 거의 미리 작성하고 가는 편인데요. 이번에는 특별히 가서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미리 작성하실 분들은 대한민국 법원 경매 정보 사이트가 있습니다. 여기서 경매 지식에 경매 서식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기일 입찰표가 있습니다. 다운받아서 쓰시면 됩니다. 혹시 양식이 다를까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전국 양식 공통이니 그냥 편하게 다운받아 쓰시면 됩니다. 완전 처음이신 분들을 위해 입찰표 작성하는 법 알려드릴게요. 상단에 법원명과 입찰 기일을 작성합니다. 사건 번호 쓰시고 물건 번호는 경매 사건에 매각하는 부동산이 여러 개인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됩니다. 그걸 여기다 써주고요. 없으면 안 써도 됩니다. 입찰자 본인란에 정보를 기입합니다. 주소란에는 주민등록 등본상 주소를 기입합니다. 현재 실제 거주지가 달라도 주민등록 등본상 주소를 써야 하고요. 추후 낙찰이 되면 송달 장소 변경 신청을 하면 됩니다. 다 작성하셨으면 밑에 입찰 가격과 보증 금액을 입력합니다. 보증 금액은 경매 정보지에 나와 있는 대로 최저 매각 가격의 10%이고요. 입찰 가격은 실수하면 안 되니 가장 주의해서 정확하게 써야 합니다. 보증의 제공 방법은 현금 및 자기합수표에 체크하시고요. 보증을 받았습니다도 작성을 합니다. 이건 원래 보증금을 받고 나서 작성을 해야 하는데 편의상 미리 작성해서 내고 폐찰하면 보증금만 받아오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본인 이름 옆에 도장을 찍습니다. 막도장도 괜찮습니다. 총 2번을 날인합니다. 매수 신청 보증금 봉투와 입찰 봉투는 법원마다 좀 달라서 저는 입찰표만 써서 가고 봉투는 가서 쓰는 편입니다. 여기서는 인천 본원 기준으로 설명드릴게요. 매수 신청 보증 봉투에 사건 번호와 본인 이름을 작성하고 도장을 찍습니다. 그리고 후면에 3군데 모두 찍습니다. 마지막으로 노란 대봉투입니다. 입찰자 본인 이름을 쓰고 도장을 찍습니다. 그리고 후면 상단에 사건 번호를 쓰시면 끝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대봉투에 기일 입찰표와 보증금 봉투를 넣어서 신분증과 함께 집행관에게 제출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상단에 연결번호와 집행관인을 찍고 수취증을 찢어서 줍니다. 이 수취증을 가지고 낙찰 확인이나 폐찰했을 때 보증금을 돌려주기 때문에 잘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돌려받은 대봉투를 스테이플러로 찍고 입찰함에 투찰하면 되는데 그냥 집행관이 해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대리인이 갈 경우는 준비물이나 대리인 정보를 입력하는 부분이 좀 다른데요. 영상으로 예시를 보여드릴 테니 그대로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기일 입찰표 작성은 끝났습니다. 다음 준비물은 보증금인데요. 보증금 역시 미리 준비를 하는 게 좋습니다. 보증금은 최저가의 10%이고요. 은행 가서 수표 한 장으로 미리 끊어 놓으면 좋습니다. 만약 준비를 못했다면 당일 법원 내 은행이 있는데 거기서 뽑으면 됩니다. 보통 법원에 신한은행이 가장 많으니 신한은행 계좌를 이 기회에 만들어 놓으면 좋겠죠? 폐찰하면 나오면서 바로 계좌에 넣어두고 오면 되거든요. 전날에는 신분증, 입찰표, 보증금 이 정도 준비를 하시고요. 이제 당일날 해야 할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입찰 당일에는 일어나자마자 내가 입찰하는 사건 번호의 물건이 취소되었는지 어떤 변경이 있는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확인은 인터넷으로 할 수 있고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좀 전에 입찰표를 다운받았던 대한민국 법원 경매 정보 사이트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경매 물건 클릭하고 경매 사건 검색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사건 번호 입력합니다.
그러면 사건 내역이 나오는데 여기 기일 내역을 클릭해서 결과를 봅니다. 기일 결과에 아무것도 없으면 정상입니다. 만약 변경 이렇게 쓰여 있으면 출발하면 안 됩니다. 가면 헛수고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기계적으로 확인을 하고 출발을 합니다. 저는 근처에 아는 곳이 있어서 거기다 주차를 하고 걸어가고 있습니다. 법원이 주차가 편한 곳이 잘 없거든요. 그래서 좀 일찍 나오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혹시 모르니 법원 주변에 주차할 곳을 몇 군데 미리 좀 알아봐 놓는 것도 꿀팁입니다. 들어가 보겠습니다. 법원 내부로 들어왔습니다. 가는 길에 국민은행이 보이네요. 방금 법원에 신한은행이 많다고 했는데 제가 지금 온 곳은 인천지방법원이거든요. 인천은 국민은행입니다. 법원에서 보증금 수표로 찾는 분들은 참고하세요. 인천지방법원 와서 신한은행 찾는 분들 꽤나 봤습니다. 정말 바쁘지 않다면 마음 편하게 보증금은 미리 찾아 놓으세요. 당일에는 어떤 변수가 생길지 모르거든요. 타 은행에서 이체해서 찾으려고 하면 보이스피싱 때문에 30분간 인출이 안 됩니다. 그러다 또 입찰시가 놓칠 수 있거든요. 그러니 주의하세요. 저는 미리 찾아왔기에 패스하고 바로 입찰장이 있는 2층으로 가겠습니다. 저기 입찰장이 보입니다. 출발하기 전에 내가 입찰할 물건이 변경됐는지 확인했는데 오자마자 한 번 더 공고문을 통해 확인을 해줍니다. 공고문은 법정 앞에 입찰 게시판에 붙어 있습니다. 이거 왜 계속 확인하냐면 취하된 물건에 입찰하는 분들이 꼭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습관적으로 확인을 해줍니다. 그리고 순서도 한번 봐줍니다. 저는 뒷번호라서 오늘 대기 시간이 좀 길 것으로 예상이 되네요. 이렇게 매각기일 변경을 체크해준 이후에는 입찰 접수 시작과 마감 시간을 확인합니다. 모니터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보통 입찰 접수는 10시부터 시작해서 11시에서 11시 30분에 마감을 하거든요. 오늘 마감 시간은 11시 20분입니다. 그전에는 입찰표를 제출해야겠죠? 그래서 늦어도 10시 30분까지는 여유롭게 입찰장에 들어오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나저나 입찰장 내부는 촬영할 수 없어서 못 찍었는데 오늘 사람 엄청 많네요. 요즘 경매가 좀 핫한 것 같습니다. 근데 나중에 좀 빠지긴 해요. 지금은 학원에서도 여럿 온 것 같아요. 컨설팅처럼 보이는 분들도 많고요. 초반에는 좀 어수선합니다. 자, 이제 들어가서 입찰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부는 촬영 금지니 잠시 카메라는 끄겠습니다. 우측에 가면 기일 입찰표, 보증금 봉투, 입찰 봉투가 비치되어 있는데 좀 넉넉하게 챙깁니다. 옆에 보면 이렇게 독서실 칸막이 책상이 있는데 여기서 작성을 하게 됩니다. 책상에 보면 간단하게 주의사항도 붙어 있으니 읽어보시고 하면 크게 어려움 없으실 거예요. 저는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참고로 입찰표 작성할 때 수정한 자국 있으면 안 됩니다. 오늘 2건이나 나왔어요. 무효 처리되거든요. 꼼꼼하게 쓰고 여러 번 확인을 합니다. 도장도 찍는 부분에는 모두 찍습니다. 이렇게 입찰표 작성을 마치고 투찰한 다음에 복도로 나오니 대출 이모님들이 전단지나 명함을 쭉 나눠줍니다. 혹시 이렇게 명함을 주시면 거절하지 마시고 다 받아오세요. 이분들이 경락잔금 대출 관해서는 전문가들입니다. 궁금한 거 있으면 이분들한테 전화해서 물어보면 되거든요. 다 챙겨 놓습니다. 안에서 기다려도 되고 대기실에 앉아서 기다려도 됩니다. 밖에서도 모니터로 확인이 가능하거든요. 보면 다른 사람들이 얼마 쓴지를 다 보여줘요. 낮은 금액부터 이렇게 쭉쭉 보여주다가 최고가 금액이 확정되면 이름과 함께 낙찰이라고 호명을 해줍니다. 낙찰돼서 나오면 저렇게 대출 이모님들의 열렬한 환호를 받으며 번호를 따이게 됩니다. 부럽습니다. 제 차례가 올 때까지 지루하게 기다립니다. 낙찰받은 사람들 보면 거의 개인입니다. 아마 개인명의나 매매 사업자겠죠. 요즘은 법인은 거의 전멸입니다. 이렇게 분위기도 한번 살펴보고요. 드디어 제 차례입니다. 결과가 어떨지. 아쉽지만 입찰 봉투가 있다는 것은 패찰했다는 거죠. 2등이었습니다. 아깝진 않은 게 1등이랑 가격 차이가 좀 났습니다. 1등은 저금액이면 수익이 안 날 텐데 혹시 컨설팅이 붙었나 싶어서 봤는데 그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입찰한 이 물건이 막 가치가 올라가는 물건은 아니거든요. 집 가서 저금액으로 수익이 얼마나 나오는지 분석을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오늘 좀 어떠셨나요? 생생한 현장을 남기고 싶었는데 입찰하면서 하려니 쉽지 않네요. 그래도 도움 많이 되셨길 바랍니다. 경매 입찰은 아무래도 큰 돈이 오고 가기 때문에 간단해도 신경 써야 할 것들이 많거든요. 영상 참고하셔서 실수하지 마시고 좋은 물건 낙찰받기를 응원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제스였습니다.